자, 안녕하세요. 토플 최종 강사입니다. 0단기 토플 액추얼 테스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교재인데요. 그래서 이 교재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독립형, 실전 정규 독립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재 0단기 토플 액추얼 테스트 개정판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 없이는 수업을 들으실 수 없다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좌별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어떤 답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강의 오른쪽에 교재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별도의 PDF를 제가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강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7강 클릭할 때 오른쪽에 교재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드립니다. 물론 매 강의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특수한 주제들은 PDF로 추가 자료를 답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기타 이제 수업 들으면서 또는 수업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에 최종원 토플 검색하시고 거기에 학습 질문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단, 검색하실 때 PC에서 검색을 하셔야 조금 검색이 잘 돼요. 이게 모바일로 할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0단기 질문 게시판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학습 질문 게시판이 0단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사이트에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카카오톡 요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돼요. 최하고 JH 숫자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은 이제 제가 워낙 카톡 많이 받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라든지 너무 밤 늦게 이런 또 밤 이른 시간 이런 때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추가 자료 또 추가 강의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올라가니까요. 요 공지사항 제 사이트에 공지사항 보시고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법 할게요. 이 교재는 일단 라이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미리 좀 써보시는 예습이 필요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재를 보면 교재가 이게 한 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쓱 열어보면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문제집이라고 써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설집이거든요. 근데 물론 수업을 들을 때는 이 해설집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집에서 이제 미리 써보실 때,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써보실 때는 요 문제집 부분을 여셔서 여기에 보시면 통합형이라든지 독립형 문제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미리 써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다 써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타자로 연습하시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미리 써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실전 강의는 그냥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수업을 통해서 확인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업 내용도 더 와닿아요. 그리고 나서 수업 듣기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업이 끝났다. 끝나고 나서는 샘플 답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표현들을 내가 교재에 있는 좋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게 내게 되게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전 강좌이기 때문에 미리 써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자 이제 독립형 시험 개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제 강의를 기존에 80이나 다른 강좌부터 들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실전부터 들으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독립형 시험 시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0분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시간 모두 포함해 30분이에요. 뉴토플 2019년 8월부터 새로운 토플이 시행되었지만 뭐 시험 시간에 변화는 없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쨌든 30분 동안 쓴다는 게. 그 다음에 주어진 한 개의 토픽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는 에세이라는 점 요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의 구성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하나, 본론 둘,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루어져요. 선생님, 저 본론 3개 쓰고 싶은데 3개 써도 괜찮은가요? 네, 본론 3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중뛴 3개의 본론보다는 굉장히 잘 쓴 2개의 본론이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글의 양은 시험장에 가면 300단어 이상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 무시하시고 350단어 정도는 최소한 써주셔야 되고요. 그 이상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400단어, 500단어 쓰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적게 쓴다. 뭐 한 300단어 초반대 또는 200단어 때 쓴다. 그러면 단어 수로 감점되진 않지만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감점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점자를 설득시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점자를 설득시켜야 돼요.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니,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독특하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나만의 아이디어를 내겠어. 근데 크리에이티비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창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창의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뻔하고 누구나 이해할 만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설득력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본론 A가 테마다. 그러면 그 본론 1에는 계속해서 A에 대한 내용만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걸 섞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덧문화가 있어가지고 좀 쓸데없는 얘기, 추가적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경우엔 좀 감점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첨삭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한 4만 개 정도의 에세이를 첨삭을 해왔는데,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제와 관계없는, 또는 자신의 그 각 본론의 논리와 관계없는 쓸데없는 얘기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안 써 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채점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점자는 누구죠? 그렇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4년제 대학을,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전공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경제학일 수도 있고 미술을 전공했을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전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학을 전공했을 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전공이 뭐, 그러니까 뭐야,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이거나 박사과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 쓰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고 제너럴한 얘기로, 또 미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써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조건 미국 얘기 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국 정서에 맞는 얘기, 예를 들면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서 주제에 맞게 템플릿 응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 저는 워낙 그냥 에세이 잘 씁니다. 뭐 첨삭 받으면 뭐 항상 27점 이상 나와요.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템플릿 같은 거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한 80% 이상의 90%라고 할게요. 90% 이상의 학생들은 스스로 논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멋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으면 차라리 템플릿을 외워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memorized example 해가지고, 이게 좀 제가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써지긴 하는데, 잠시만요. memorized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단어가 좀 이상한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좀 지워야겠네요. 이건 좀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memorized 한 다음에 여기에 example 이렇게 써 있는, 그러니까 memorized example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 경우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수업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템플릿을 사용하더라도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memorized example 사용하는 이 그 문제에 써 있는 거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쓰셔도 점수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뉴토플이 시작되고 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시험 보고 또 테스트를 해본 결과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약할 경우에 크게 감점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건데 좀 뭐랄까, 글을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쓰고 어려운 표현 쓰는 것보다는 좀 쉬운 표현을 쓰더라도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점,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화면인데요. 이게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0분 안에 300단어 정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에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는 이제 30분 동안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요. 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글을 쓰실 수 있고요. 오른편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단축키 이런 거 있잖아요. 단축키 이런 거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cut, paste, undo, redo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이용해서 어떤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컨트롤 C, 컨트롤 Z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심지어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까지 눌러봤어요. 제 시작이자 그것도 안 먹혀요. 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저야 뭐 시험 점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 하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오른쪽 윗편에는 이제 단어 수랑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남은 시간도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독립형은요. 통합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30분이 되면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넥스트나 피니시 버튼을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 예를 들어서 답안을 25분 안에 완성을 했어. 그러면 25분 안에 끝났으니까 오케이 나 집에 가야지. 그리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25분 후에 5분 동안 계속 분석하고 계세요. 계속 분석하고 내가 틀린 거 없는지 오타 없는지 문법 괜찮은지 확인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끝냈다고 추가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쓰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 시간 제한을 두고 써보는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독립형 문제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죠. 첫 번째는 찬반형이 되겠습니다. 찬반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udents should be interested in politics에서 학생들이 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찬반이겠죠. 그죠? 비교할 게 없어요. 그에 비해서 비교형 볼게요. 이 비교 선택형부터 잘 보셔야 돼요. A냐 B냐 또는 1이냐 2냐를 선택하는 건데 이 주제 보시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족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는 다른 어른에게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형이나 누나가 애들을 돌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애를 돌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비교 선택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교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 입장과 비교하는 표현이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삼지선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인데요. 물론 제 독립형 강좌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삼지선다 같은 경우에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형은 2개 중에 하나, 삼지선다는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 도미토리니까 기숙사죠. 기숙사에 돈을 쓰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두 번째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그다음 세 번째가 오락 공간,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 만들기. 세 개 중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럴 경우에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투자해야 돼라고 하고 아이디어 2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한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 공부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 2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 입장 2개랑 비교하면서 쓰면 좋은데 삼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고 내 거 위주로만 써주셔도 괜찮아요. 단 상대 입장 2개는 서론과 결론에서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삼지선다 문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